예, 변호사님. 네. 우리 보수 측 시청자나 뭐 국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던 그 재판이 그저께 내려졌습니다. 예, 예. 김태우 예. 수사관이라고 하죠. 예, 예. 전에 검찰 출신. 예, 검찰 수사관인데 청와대에 있었죠. 있었죠. 당시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예, 예. 있었지 조국 않습니까? 밑에 있었죠. 조국 밑에 특별수사팀에 있었는데 그때 이 권력형 비리를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유재수 감찰 무마라든가 예. 그것뿐만 아니라 각 그 부처에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낙하산 인사라고 예, 이제 예. 지칭하는 예. 소위 그 전 정권에서 넘어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예. 때 그 자리를 차지했던 보수 쪽 인사들 다 밀어내는 밀어내고, 그런 작업을 벌였던 것까지 다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그거야말로 권장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러니까요. 공익 공익 예. 신고 아니냐.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 강서구청장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1년이나 했습니까? 1년도 안 되죠. 6월 1일이니까. 했으니까 한 11개월 했네요. 예. 그런데 그 구청장도 못하게 지금 못하게 돼버렸어요. 했죠. 예. 유죄 판결을 예, 내려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공익 신고도 못하면은 누가 그러면 내부에 있는 공직사에 있는 그런 비밀들을 누가 누설을 하겠느냐, 그렇죠. 누가 신고를 하겠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특히 그것을 재판한 그 박정화 예, 대법관이 우리법 연구회 맞습니다.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처벌받은 게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아, 예. 제가 이게 이 자리에서 이제 몇 년간 하면서 공무상 기밀 누설에 가서 말씀드린 바가 몇 번 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에서 기밀이라는 거는 그 기밀이 밝혀졌을 때 예. 어떤 공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 어떤 사람을 체포하려고 한다. 예. 예, 몰래 뭐 마약이나 이런 범죄로 근데 그걸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의 어떤 수사 사법권이 침해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김태정 검찰총장 사건 때인가 뭐 해가지고 이미 어떤 사실을 공무상 기밀이더라도 밝혀봤자 만약에 어떤 사람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예를 들어서 밝혀지면 좀 안 되는 좀 명예가 손상되는 사람 또는 뭐 이런 사람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도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속됐고 국가의 사법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김태우 구청장 이제 전 구청장이네요. 이분이 한 거는 그 어떤 그 감찰 유재수 씨죠 아마. 유재수. 예, 부산시 정무부시장인가요? 했던 그분의 어떤 잘못된 그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국 또 백 누구죠? 백원우.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중단시킨 거. 직권 남용이잖아요.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비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중단시킨 걸 했는데 이걸로써 있죠. 그걸 밝힌다고 해서 무슨 공무상 기밀이 됩니까? 거기에 장애가 생깁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대해서 지금 박정화 대법관이 했는데 뭐 대법관님이 뭐 지금 알아서 했겠습니까만은 그 일반인이 보기에는 조금 좀 안 맞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 법에 보면 있죠. 그 공익신고 뭐에 관한 법에 보면은 이게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고 이게 국가의 어떤 기능에 오히려 도움을 줬을 때는 국가 기밀을 하더라도 불처벌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조국 그 전 장관이라든가 백원우 이런 분들 보면 전부 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특히 그 뭐 상당히 유죄 가능성도 많고 그 사람들은 지금 1심 겨우 그러니까요. 끝나든가. 근데 구속도 안 했어요. 구속도 안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죄 인정된 거 아닙니까? 조국은 그러면은 2년이고 백원우는 10개월 아니 지금 징역 선고받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이 지금 진보 측 인사에 대해서는 재판을 뭐 몇 년씩 끌고 있어요. 그렇게 끄는 그 대법원이나 재판부가 이 백원우나 조국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돼 가지고 이 사람들 무죄다 억울하게 그랬다 이럴 때 판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유죄 판결 받고 지금 그 재판 진행 중에
예. 이런 지금 그 유죄로 되면 이 진짜 김태우 전 청장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기는 국민과 어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는 어떤 그 법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거에 의해서 처벌받아가지고 구청장을 진짜 11개월 만에 그만뒀다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 이거는 조금 이상한 그 재판 절차다. 김미리 판사 부장이라든가 네, 3년씩 부장판사. 이렇게 재판을 끄는데 이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구청장 목을 떼는 정도로 급하다고, 이걸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비리를 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구청장이 되긴 훨씬 전에 어떤 공익 신고를 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대법원에 올라온 지 3개월 만인가에 재판했어요. 왜 그러면 다른 재판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송철호 재판은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 3년이 지났는데도 1심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꾸 이 김명수 대법원에서 아니 최강욱이는 언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도 지금 몇 년 지났죠? 뭐 한 1년이 대법원에 와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도 뭐 지금 강간무소식에 국회의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비 받아가면서. 진짜 김태우 수석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감반을 하면서 그걸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런 거야말로 공익신고고 당연히 비리를 보고 그게 붕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런 걸 한번 대법원 판결이 나버리면 있죠. 앞으로 공익신고, 내부자 고발 없어요. 누가 그러니까 내부 조금만 고발하고 잘못하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더라도 나중에 처벌받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 그러니까요. 혐의로 딱 씌워버리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 김성교 의원도 국민의힘. 뭐 본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회계 책임자가 1,000만 원 이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것도 잘못이니까 뭐 그렇게 받아서 의원직 상실한 건 좋은데 이것은 올라온 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정광석화처럼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도 그 주심 판사가 오경미 대법관인데 여성입니까? 박정화. 거기도 여기는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똑같은 데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단체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같은 경우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특히 김태우 이제 전 청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달 그 김영호 서울시 시당위원장 민주당 그리고 거기 강서의 진성준 그다음에 한정혜 강선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강서구 의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합동으로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성명까지 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명수가 정치권 눈치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탄핵하니까 사표 안 받아주겠다는 사람인데요, 뭐.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그렇게 되면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서울시당위원장이다 국회의원들도 그 강서 의원들 3명이나 성명 내고 그러니까 김명수가 그 빨리 좀 하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최강욱이라든가 송철호 그건 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네. 국회의원 임기 마쳐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대법원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 최고 상급심 법원이고 어떻게 보면 법치의 최고 보루라는데 여기 가면은 정파에 따라서 완전히 고무줄 재판이 되는 거예요. 고무줄 재판이 되고 뒤집어진다 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럽니다. 재판할 때 그 내용도 중요해요. 그 결론.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원고 승소냐 원고 청구 기각이냐.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도 이야기했지만은 법조인들이 가장 예민한 게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요. 그 결론이 아무리 옳아도 그거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런 법원은 국민의 믿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 있죠. 이건 절차적 정당성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대우를 대해주고
일반 힘없는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재판 절차에 있어서 내가 아파서 오늘 기일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심지어 있죠.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요. 재판을 회피하는구나, 협조하는. 국회의원이 오늘 그 당에 무슨 회의에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면 오케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은. 이런 거는 있죠. 나중에 결과가 그 국회의원은 유죄 나오고 이 국민이 있죠. 이 힘없는 국민 무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옳은 재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라는 거는 그래서 법치주의가 뭐냐 하면은 모든 국민을 신분과 성별과 종교와 이런 거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법원이 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한테는 있죠. 언제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 신분의 엄청난 차이가 어제까지 의원이 내일부터는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분상에 그러니까 이건 판결이 아니지만은 절차라는 거는 이 절차에 의해서 거의 유죄 판결과 같은 그다음 무죄 판결과 같은 효과를 주거든요. 늦게 하면은 만일 최강욱 의원 내년 총선 끝나고 총선일까지 계속 판결 미루면 있죠. 뭐 나중에 그럴 것 같은데요. 하고 거기서 나중에 총선 다음 날 유죄 판결 내려도 그건 무죄하고 똑같은 결과는. 아니 그렇게 최강욱 같은 경우는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라고 총선 이후까지 미룰 것 같아요. 뭐 총선 출마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 없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총선 때까지 계속 미뤄주면은 있죠. 결과는 나중에 유죄 판결 나더라도 무죄 판결하고 효과가 같다 이거죠. 예, 그렇죠.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 아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 뭐였죠? 김성교. 김성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있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같은 유죄 판결 나와도 한 사람은 거의 무죄성 유죄를 받았고 여기는 급속 더불어민주당이 하도 급속 절차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직회부 해불지 않습니까? 직회부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 사법부를 있었던 사람으로서 있죠. 이거는 양심에 반하는 일일 것이다. 그 대법관에. 또 그걸 누가 사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걸 받는 대법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같은 거는 같게 대우하라는 거죠. 같은 국회의원들은 같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최강욱이 그랬으면 최강욱 같이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국회의원직 계속 유지하라고 해오라 내오라 하고 있고 누구는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러면 뭐 정광석화 같이 판결 내리고 이런 그리고 지금 김 의원은 있죠. 국민의힘. 본인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교 의원은 본인은 무죄고 회계 책임자요. 사실 아까 코인 전수조사 나왔지만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회계 책임자 하면 다 그만둬야 될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뭐 모든 걸 떠나서 이 법원이라는 건 있죠. 절차도 내용 못지않게 중요시해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여당, 지금 국민의힘 보수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빨리 판결한다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이지만 친여유죄, 친야무죄입니다. 그렇게 돼요. 이 대법관들이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시정을 하려면은 김명수가 빨리 물러나야 하는데 뭐 9월까지는 4개월 남았네요. 9월까지는 물러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